자, 가보자.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에서 가장 먼저 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저 지금 일하는 중이죠? 나 이거 직업이니까 일하는 중이야.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일은요, 저번 시간에 제가 살짝 이런 힘이라는 단어를 꺼내긴 했을 텐데, 그것도 조금 중요한 거야. 힘이라고 하는 친구의 방향과 그 다음 물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완전하게 어때야 되느냐?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어요. 가운데다 해야 되겠다. 박스가 있어요.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색깔 좀 여러 가지 써볼게. 알겠지? 자, 여러분, 힘을 우리가 파워라고도 하지만 과학에서는 F, force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 force.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 움직였어. 그럼 요 케이스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아, 그렇지. 요건 일을 한 거야. 요건 일을 한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케이스. 내가 왼쪽 방향으로 force, 힘을 가했어. 그런데 이동하는 방향은 여기 아래쪽이야. 요건 일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안 한 거죠. 네, 요건 안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건 일을 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항상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아.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전기 파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맨날 나한테 뒤지게 욕먹으면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야. 기호랑 단위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자, 우린 지금부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적인 설명으로 이야기해볼까 해요. 기호. 왜냐면은 일, 힘의 방향, 이동, 방향 쓰기 힘드니까 계산하기 쉽게 기호로 가볼 건데, 여러분 일이 영어로 뭐예요? 원 이제를 한번 죽여버린다. 뭘까요? work. 첫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네, W로 씁니다. 됐죠? 그리고 힘은 아까 제가 F라고 했죠. 그래서 F. 그리고 이동 거리는 이동한 거리만큼 곱해야 되기 때문에 S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초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단위였죠. 세컨드였으니까 이건 기호니까. 이해되죠? 스페이스. 우리 시간, 속력, 거리 할 때 거리를 우리가 S로 썼었지. 그치? 네. 그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 단위가 필요할 거야. 자, 1의 단위.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필기할게요. J라고 씁니다. 읽어줄 때는 뭐라고 읽어주느냐? 줄. 맞아요. 그리고 힘의 단위로 우리 뭐 사용했습니까? 사람 이름? 뉴턴. 좋습니다. N, 뉴턴. 그리고 이동 거리의 단위로 우리는 뭐 사용하고 있었죠? 미터. 맞아요. 미터. 미터는 굳이 안 쓸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여러분, 쌤 혹시 요거 있잖아요. 미터랑 킬로미터처럼 단위를 막 바꾸거나 새로운 단위가 뭐 추가되거나 그러기는 하나요? 정말 다행히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무조건 줄, 뉴턴만 나올 것이다. 단, 요거는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왜? 센티미터로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것만 조금 유의해 두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쉽게 설명할 때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힘과 거리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과 이동 거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적인 설명을 할 때가 있다. 여러분 책 봐볼까? 맨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야. X축에 누가 들어가 있니? 힘이요. X축에 힘 들어가 있죠. 맞아요? X축이요? 네, 맨 아래 그래프에 힘이야, 거리야? 거리잖아. 그래프 안 봐? 그래프를 못 보나? 그러니까 X축이 뭔지 몰라? 거리죠. X축에 거리 들어가고요. Y축에 뭐가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프 모양이 다양할 수 있어. 힘이 점점 세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힘이 일정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그지? 네.
여러 가지 그래프 모양이 나올 수 있어. 나 굉장히 대충 그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 아래 넓이만 기억하자. 아래 넓이만 기억하자. 넓이가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1의 양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1의 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은 1의 0인 경우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해되니? 근데 얘들아,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이 F 곱하기 S래. 그럼 W를 0으로 만들어 볼 거야. 혹은 0주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 0뉴턴이거나 0미터이거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해. 자, 계산해 볼게. 1의 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1의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0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터치를 해야 돼. 첫 번째로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F값이 0인 경우. 즉 힘이 어떤 경우인 겁니까? 0인 경우죠. 없다. 그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조금 중요하기에 노란색으로 한번 필기해 볼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힘은 물체의 땡땡과 땡땡땡땡을 변화시킵니다. 기억나요? 물체 땡땡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기억 잘 안 나시죠? 두 번째 제일 기억 안 날 건데 모양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켜요. 운동 상태. 자,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나갑니다. 쌤, 근데 운동 상태가 뭐예요? 운동 상태가 뭐예요? 이거 모르겠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속력과 그리고 물체의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요 모양, 속력,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야 돼? 변화해야 돼. 그런데 힘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힘이 0인 것도 중요하지만 1의 양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더 중요한 거는. 그럼 결국에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케이스 속력 변화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변화 없다. 대답해. 저번 시간에 했어. 속력이 변화하지 않는다. 무슨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즉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다. 아이고,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됩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적인 예시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당연하게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거, 마찰력이 없는 장소에서도 이제 당연히 일의 양은 0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찰력이 없어. 마찰이 없는 곳에서 미끄러진다. 이해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것,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것도 우리는 일의 양이 0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죠?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제일 쉽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동 거리가 0이에요. 이 뜻은 뭡니까? 일이 0. 그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동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이동 X. 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땅바닥을 밀어보세요. 밀려요? 안 밀리죠? 자, 지금 벽에 앉으신 분들 최선을 다해 옆 벽을 밀어보세요. 밀려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이 벽을 밀어볼게요. 난 힘 줘, 안 줘, 지금? 줘. 주고 있는 거야. 벽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칠판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이동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틀리면 어떻게 돼?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돼? 뛰어내려야 되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데 이미 내가 답을 줬다? 자, 여러분 이 케이스는 일을 해야 하네요? 해요. 잘 봐.
이거 초록색으로 쓴 거 힘 줬어 안 줬어? 줬어요. 힘 있는 경우에요. 이동했어 안 했어? 했어. 아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이동 거리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거 일 했다 그랬어 안 했다 그랬어? 안 했다 그랬어. 그 이유가 뭡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관계로 보여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의 관계가 수직 관계이죠. 그쵸?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별 5개. 세 번째, 힘의 방향과 그리고 물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 생각해봐. 안 그래? 내가 종이를 위쪽 방향으로 들어 올렸는데 종이가 앞으로 간대. 이게 말이 돼? 상상도 되지 않지? 근데 있어 얘들아. 잘 봐. 보이려나 저기서? 보이겠다. 자, 제가 지금 이 칠판 지우개를 들어 올릴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줬을까요? 자, 지우개 이동 방향 어느 방향이죠? 위쪽. 이거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힘을 안 주고 있는 겁니까? 주고 있는 겁니까? 들고 있는 중이면. 힘 주고 있는 거죠? 그쵸? 내가 힘 빼면은 이렇게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들고 있다라는 소리는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안 주고 있는 거야? 힘 지금 작용하는 중이지? 네. 잘 봐. 자, 나 힘 어느 방향으로 주고 있어요? 위로. 지금도 위로. 위로. 잘 봐. 지우개 어디로 가고 있니? 앞으로. 앞으로. 질문해 볼게요. 내가 지금 이 지우개를 밀었어요? 아니요. 나 힘 어느 방향 주고 있어요? 위로. 위로. 근데 얘 어느 방향 이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수직. 수직. 이거죠. 이해됩니까? 즉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첫 단계 어딨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직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고 이동할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잘 봐요. 계단이 있네요. 자, 여기서 여기만큼은 x 미터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미터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 아래쪽에 놓여 있는 이 공을 나는 굴려서 미는 게 아니고 들어서 옮길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옮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공은 이동한 것이 X축으로도 이동을 했지만 Y축으로도 이동을 했죠. 네. 그쵸? 하지만 우리는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이동 방향의 숫자를 곱해야 돼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결국에 나는 힘의 크기인 F 값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해.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이동 방향은 X 값이에요? Y 값이에요?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이동 방향은 Y 값이죠. 이걸 곱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왜? 내가 지금 힘을 위쪽으로만 가해주고 있고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이동 방향은 Y 방향이니까 X축 방향으로, X 방향으로는 X미터만큼은 내가 힘의 방향이랑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았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떤 거랑 이제 연관적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3번 중력과 일의 양이라고 이야기 해볼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장난이 나오더라. 뭐가 나온다? 말장난. 그러니까 좀 기억해야 되겠지? 1번 중력이 한 일이야. 즉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아까 박스를 민다, 칠판 지우개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는 주체가 누구야? It's me. 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 지구의 중력이 이 물체에 힘을 가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지구 중심 방향. 그러니까 물체의 이동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중력 일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겼겠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긴 거야. 그리고 일을 했다라고 했으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지구 중심 방향. 이거 두 글자로 뭐예요? 낙하. 낙하. 떨어지는 거. 그쵸? 이해되죠? 중력이 일을 했다라는 소리는 결국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거야. 그게 뭔데? 낙하! 떨어진다고. 당연한 내용이죠? 그쵸?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떨어질 겁니다. 그죠? 떨어질 거예요. 이 물체를 중력이 얼마만큼의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렇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얼마나 이동했는지까지 높이값까지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뭐가 됩니까?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일의 양은요, F 곱하기 S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요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F 값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동. 중력의 크기죠. 그쵸?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야. 중력의 크기. 그렇지 않겠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얼마만큼의 강한 힘으로 이 칠판 지우개를 잡아 들어 올렸는지 그걸 알아야 일의 양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이 책상을 얼마나 강한 힘으로 밀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힘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저 F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 물체를 얼마나 강한 힘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강하게 잡아 당기고 있냐. 중력의 크기잖아요. 그쵸? 질문. 중력의 크기 두 글자로 뭐라 했습니까? 낙하. 에이씨. 무게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 질량 곱하기 9.4. 그렇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S는 이동 거리죠. 네. 그쵸? 그럼 가볼게요. 결국에 그럼 두 번째 이 S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입니다. 얼마나 이동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동한 거리는 결국에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죠? 네. 얼마나 떨어졌는지 높이인 거예요. 맞네. 그러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볼게요. 어떻게 대입해 볼까? 가보자. 결론.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해 볼 거예요. 여러분 F값, 무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무게. F 곱하기 S. F값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무게요. 어떻게 질량 구해요? 곱하기 9.8이요. 그걸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9.8 곱하기 질량. 그 다음 이동 거리는 결국에 뭐라 그랬어요? 높이. H.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이해되나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중력에 대해 한 일이에요. 아, 말장난 진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장난이 조금 심하잖아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중력에 반대된다. 반하는, 반대하는, 반대하여.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여기다가 반 하나 넣어보자. 반, 반대. 그럼 질문해 볼게. 중력의 반대 방향, 반대로 일을 했다라, 힘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준 걸까? 중력의 반대기면은. 들어 올린 거.
위로. 그렇지. 위로 힘을 준 거야. 들어 올린 거야.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겠어? 위로. 끝!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린 거예요. 그쵸? 중력 반대 방향이죠. 중력 반대 방향. 아,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들어 올린 거예요. 들어 올림. 올림만 쓸게요. 귀찮다. 그치? 그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어떠한 물체를 우리가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얼마만큼의 많은 힘이 필요할까? 그게 F값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들어 올렸을까? 그게 뭔데요? H요. 그죠? 그럼 똑같이 가볼 거야. 우리가 얘도 결국에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일의양 구하는 거야. W는 F 곱하기 S인 거잖아. 그치? 자, 얘들아, 너네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내가 이 지우개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만큼일 것 같아요? 지우개 무게. 정답. 이 무게만큼의 힘을 가하면 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중력보다 커야 되니까. 아니죠. 중력만큼만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주면 빠르게 달려오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스테이플러가 예를 들어 1kg이라고 해보자. 그럼 질량 곱하기 9.8이지. 네. 그럼 내가 이 지우개, 이 스테이플러는 지금 9.8N만큼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나는 이 스테이플러를 들어 올리기 위해 몇 뉴턴의 힘을 가해야 돼? 9.8N만 가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값이 의미하는 바는 중력의 크기네요. 그러네. 중력의 크기야. 그지? 네. 근데 중력의 크기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무게. 무게. 그지? 근데 내가 얼마나 물체를 이동시켰을까? S값 이동 거리잖아. 이동 거리. 내가 얼마나 이동시켰을까? 이동시켰을까는 뭐예요? 높이야. 그치? 얼마나 높은 높이까지 들어 올렸는가? 그 소리야. 그럼 결국에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도 구해보자면 뭐랑 똑같아요? 9.8 곱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질량. 곱하기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높이인 거죠. 결론 나와야 되겠지. 결론 3번. 무슨 결론 내야 돼? 결국에 중력이 한 일이라든지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한들 쌤, 저 노트를 다 썼는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결국에 중력과 일의양에서 일의양을 구하는 방법은 즉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문자 집어넣도록 할게요. 문자. 질량을 문자로 어떻게 씁니까? 기호로 스몰 m이라고 하죠. 높이는요? 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력과 일의양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9.8mh예요. 그쵸?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자. 1번 문자 m이 무엇을 의미한다? 질량.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킬로그램.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소문자 h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이. 사용하는 단위 어떻게 돼요?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쵸? 자, 예시 한번 만들어 보자. 예시 문제. 이런 것만 하면 돼. 이런 것만. 이런 걸로 이제 익히면 되는 거야. 자,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습니다. 알겠죠? 10m 높이에서 떨어질 거예요.
알았죠? 자, 대답해봐. 이거 구하기 쉽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결국에 9.8 m h라 그랬지. 그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98. 98. 단위는 1의 양이니까 줄. 끝. 끝났죠? 98줄.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조금 이제 요거는 괴롭히는 문제예요. 100g의 물체가 있어요. 들어 올릴 겁니다. 50cm를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우리 m이라고 하는 문자에 들어가는 단위는 항상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네. h, 높이에 들어가는 단위는 항상 뭐예요? 미터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구하는 공식만 한번 써볼게. 계산 귀찮으실 것 같으니까. 그럼 9.8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얼마야? 100g이니까 0.1. 그치? 50cm니까 얼마야? 0.5.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다루면 될 것 같아. 요게 가장 재밌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재밌어. 뭐냐? 잘 봐. 12뉴턴. 이거 무게예요. 질량이지니까. 떨어집니다. 10m. 일의 양 구해보세요. 점 8 곱하기 10 뭐야 이게? 120? 또 구해요 빨리. 120. 또 잠시만요. 구해요 빨리. 빡세다. 얼마 나왔어? 못 구하겠는데. 못 구하겠어? 영상 찍고 있어서 못 구하겠어? 왜? 둘은 왜 못 구하겠어? 이유가 있어? 대답해봐. 어려워요. 뭐라고?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어디가 어려운지 얘기해. 그래야 내 대답해 줄 수 있어. 뉴턴이 먼저 나와가지고. 뉴턴이 먼저 나와가지고 또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지? 그게 헷갈리는 거지. 넌 어떻게 구했어? 그냥 저기 W가 중력의 크기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서 무게가 중력의 크기가 근데 12뉴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끝났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120 아니에요? 맞아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9.8 곱하기 질량 9.8m 여기까지가 이게 뭘 구한 거예요? 9.8이랑 m 곱한 게 뭐예요? 이게 무게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게를 알려줬잖아. 네. 그럼 9.8을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다. 없어. 그럼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10만 곱하면 되는 거야. 120줄. 뭐야? 완전 쉬운데. 그렇지. 요겁니다. 끝났죠? 네. 간단하죠? 요런 거예요. 됐어? 자, 여기서부터는 그림 빡세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네모 박스만 그릴 거야. 그리긴 쉬울 겁니다. 네 번째, 예시 문제. 예시. 딱 3개만 그릴 거야, 얘들아. 많이도 안 할 겁니다. 첫 번째. 자, 2kg의 질량을 가진 상자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제가 오른쪽 방향으로 5N의 힘을 가했습니다. 그럴 때 이 상자는 10m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 상자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2m만큼이요. 괴롭히려고 하다. 그 다음 이 상자를 잘 들고 이동했어요. 4m만큼. 이래양 구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상자의 질량을 이번에 쉽게 가줄게. 1kg이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요거는 좀 어려울 텐데. 저번 시간에 하긴 했었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건 빼고. 자,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이동했냐면은 10m만큼 이동을 하게 되었어.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4m만큼. 알겠죠? 그 다음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일의 양 구해 보시고요. 세 번째, 계산하기 쉽게 가줄게. 10N의 잘 들어 10N이라 그랬어.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무게라고 할 거야. 무게를 가진 물체가 있어. 오른쪽 방향으로 3N의 힘을 가했고 3m 이동시켰습니다. 그 다음 들어 올렸어요. 5m만큼. 그 다음 들고 이동시켰어요. 2m만큼. 일의 양 구해볼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너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기는 하죠. 그쵸? 이거를 제가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이. 얘만 특별히 어려운 게 맞나요? 어떤 거? 얘만? 아니 저기 세 문제만. 이게 제일 쉬운 문제 유형이에요. 제일 쉬운 문제 유형이야. 기본 예제 문제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가볼게. 2kg이 나왔으니까 뭔가 9.8을 해야 될 것만 같아. 그치? 근데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일의 양은 뭐만 곱하면 돼? 이거 두 개만 곱하면 돼. 이해돼, 안 돼? 얘들아, 이 일의 양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어? F 곱하기 S. 근데 그냥 곱하면 돼, 안 돼? 이거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 안 했어. 일 안 했어. 왜요? 그거 중력이 때문에. 이거니까. 뭐라고? 중력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서로 수직이죠?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어때요? 서로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서로 어때요? 일치해요. 그럼 이거 그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일의 양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쵸? 그 다음 더 해줘야 되겠지. 왜? 위로 들어 올린 거잖아. 들어 올린 건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어떻게 구해? 킬로그램이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쵸? 요거죠. 자, 그 다음 이거 들고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들고 이동하는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끝났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거 갈게요. 얘도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해요. 더해주면, 곱해주면 됩니다. 100. 그럼 첫 번째 일에 의한 구하는 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들어 올린 거는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들어 올리는 거는 한 거죠. 어떻게 구해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쵸? 그 다음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낙하하는 거 일 하는 거지? 요거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네. 그쵸? 요거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네. 끝났어.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뉴턴이라고 나와 있지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죠? 그쵸? 3 곱하기 3이에요. 그쵸? 그 다음 들어 올렸다 그랬네? 요건 아까 해서 대답해야지. 요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9.8 야, 지 혼자 맞췄으면서 무게라며. 10 곱하기 5. 무게라며. 자, 들고 이동했습니다.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끝났죠? 개빡세다. 이게 기본 문제, 예제 문제. 와, 얼마나 사악하려나 어려운 거. 기본 예제 문제. 요 정도 나옵니다. 됐죠?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할 거야. 시간 딱 맞지 아주. 요거는 설명할 것도 없어. 거의 안 해도 돼. 마지막 5번.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일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 일을 구하는 방법만 이야기했어. 힘이랑 이동 거리만 곱하면 돼 라고만 이야기했지 정의를 이야기한 적이 없지. 그쵸? 여러분, 일의 정의는 뭐냐면요, 에너지를, 아니지, 일의 정의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요렇게 가볼게. 일은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두 번째. 그럼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얘는 또 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럼 결국에 내가 물체에 일을 했으면 얘는 곧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가지게 된 물체는 곧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W,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W,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무수하게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 마찰, 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손실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예시 설명 이해가 안 되시면 공부하셔야 돼요. 집어 넣으셔야 돼요. 나 요것만 마지막으로 터치해주고 넘어갈게. 질량을 내가 알려준 이유는 뭘까? 요거 대답해봐. 내가 질량을 왜 알려줬을까? 들어 올리는 데 쓰라고 알려준 거야. 그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니까 우선 요거 두 개 곱해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니? 네. 됐어. 그 다음 들어 올리는 거 일을 한 거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9.8 mh로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9.8에다가 2kg이죠? 질량 곱한 겁니다. 그 다음 헷갈릴까봐 2m라고 제가 써놨죠. 높이 곱한 거예요. 예. 들고 이동하는 거는 일 한 거라 그랬어, 안 한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따로 안 곱해준 겁니다. 이해됐죠? 그쵸? 두 번째 문제 스타일도 똑같은 문제죠. 우선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해준 거죠. 10N과 10m 곱해준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물체 들어 올렸습니다.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어떻게 곱해서? 9.8 mh로 구한 거지. 9.8 mh로. 그러니까 9.8 곱하기 1kg 곱하기 4m. 그 다음 아래로 떨어지는 거, 낙하하는 것도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어떻게 구해야 돼? 9.8 mh로. 9.8 곱하기 1kg 곱하기 4m. 그러니까 한 번 더 곱해줬다. 2라고 쓴 겁니다. 이해됩니까? 세 번째,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왜 준 거예요? 9.8 m 쓰지 말라고 준 거죠. 그런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 우선 일치하니까 3N 곱하기 3m 우선 해야 돼요. 맞아, 아니야? 이해됐죠? 그 다음 들어 올리는 거는 9.8 mh로 구해야 하는데 9.8과 질량을 곱한 게 결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게를 의미하죠. 근데 우리는 무게를 이미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9.8 곱하기 m, 질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에다가 들어올린 높이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하는 거, 들고 이동하는 거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10분 쉬었다 할게요.